7월 중순, 불꽃야구 팬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번졌다. 경기 직후까지 유튜브에 남아있던 영상이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댓글창은 곧장 술렁였다. 다시 보려 했는데 삭제됐어요. 저작권 문제인가요? 왜 아무 말 없이 내리나요? 불확실한 상황은 불안감을 배가시켰다. 특히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매 회차마다 팬들에게 실시간 축제 같은 의미를 가진 콘텐츠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오류나 업로드 실수라고 생각한 시청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8회부터 시작된 이상 징후는 10회, 11회, 그리고 심지어 생중계 회차까지 이어졌다. 공개됐다가 사라지고 복구됐다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되는 영상들이 반복되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 무렵 일부 커뮤니티에서 짧지만 파장을 일으키는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JTBC가 저작권 항의 넣었다던데요. 그 문장은 잠자고 있던 의혹을 단번에 깨웠다. 이어 또 다른 정보가 퍼졌다.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시원이 유튜브에 이의 제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라진 영상은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던 10후의 본방송이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이유는 분명했다. JTBC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넣은 것이다. JTBC 측은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자사 예능 최강야구의 포맷을 무단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꽃야구의 연출 방식 중 일부는 JTBC의 최강야구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CG 사용 방식, 선수 인터뷰 컷 구성 등에서 유사성이 제기됐다. JTBC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허락 없는 상업적 차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스튜디오 시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불꽃야구가 창작자의 독자적 기획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JTBC가 불꽃야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스트리밍 포맷을 준비하고 있다는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맞섰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던 영상은 48시간 후 복구됐다. 하지만 이 복구는 단순한 해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전면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불꽃야구와 JTBC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 삭제와 복구가 반복되는 동안 불꽃야구와 JTBC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냉각됐다. 갈등의 중심에는 단순한 영상 포맷 유사성 논란을 넘어 창작권과 방송 포맷의 경계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JTBC 측은 내부 회의에서 불꽃야구의 연출과 구성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를 돌렸다. 보고서에는 CG 효과의 사용 빈도, 경기 중간 인터뷰의 배치, 스토리텔링 패턴 등이 최강야구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일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포맷을 베낀 수준이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놨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순수 창작에 기반하며 JTBC가 주장하는 포맷은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 특성상 필연적으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스튜디오 시원은 JTBC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JTBC가 불꽃야구의 실시간 스트리밍 포맷을 참고해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갈등은 단순한 포맷 논란에서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가져왔는가라는 더 민감한 영역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7월 20일 불꽃야구 12회 생중계가 전례 없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실시간으로 접속했고 조회수는 단 몇 시간 만에 32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지 2시간 만에 이 영상마저도 사라졌다. 이번에는 JTBC의 공식 저작권 신고가 아니라 JTBC와 협업 관계에 있는 한 내부 협력사의 이름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건 이 삭제 요청이 JTBC 법무팀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JTBC 내부 일부 부서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요청을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비공식적 전면전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식 사과 없이는 향후 어떠한 협업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로 양측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표면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이지만 실상은 양측 모두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힘겨루기였다. 그리고 곧 더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진짜 문제는 돈이야. JTBC와 불꽃야구의 충돌은 이제 포맷을 넘어서 거대한 광고 수익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불꽃야구의 갈등이 단순한 저작권 다툼을 넘어서는 순간은 광고 수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였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 사이에 진짜 전쟁터가 드러난 것이다. 불꽃야구는 최근 들어 방송시간 1시간을 꽉 채우는 구성과 평균 20만 명에 달하는 실시간 시청자를 기록하며 구글 광고 단가 기준으로 월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생중계 회차에서는 협찬 없이도 후원 배너와 슈퍼챗만으로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JTBC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이 돌았다. 과거 JTBC의 최강야구는 평균사에서 5%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광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스트리밍 플랫폼과 유튜브의 부상으로 광고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더구나 불꽃야구의 실시간 시청 점유율은 같은 시간대 JTBC 콘텐츠를 앞서기 시작했고 광고 단가 하락은 JTBC 내부에 위기감을 심어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꽃야구 생방송 도중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다. 10회부터 시작해 특정 시간대에만 광고가 갑자기 삽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간대는 우연처럼 JTBC의 주요 프로그램 방영 시간과 겹쳤다. 유튜브 측은 이를 일시적인 광고 중복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스튜디오 시원은 의도적인 교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에 광고 분배 관련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고 답변으로 자동화 시스템상의 오류라는 공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입수한 내부 로그에는 광고 삽입 시점과 권한 요청 IP가 JTBC 내부망과 일치한다는 기술 분석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실은 내부 조작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그뿐만 아니라 불꽃야구 영상이 삭제되기 불과 30분 전 스튜디오 시원 대표 이메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JTBC 마케팅 본부 광고사업 기획팀이었다.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사의 콘텐츠가 현 시점에서 당사 광고주와 직간접 경쟁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발생 시 광고 시장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 문장은 명백한 신호였다. 단순한 포맷 논란이 아니라 JTBC가 불꽃야구를 자사 광고 매출을 위협하는 직접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명확해졌다. 이 싸움은 누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스튜디오 시원과 JTBC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자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모든 긴장의 정점은 내부에서 흘러나온 결정적 증거로 향했다. 7월 말 스튜디오 시원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JTBC 마케팅 본부 광고사업 기획팀. 메일 제목은 간결했다. 귀사 콘텐츠 관련 긴급 협의 요청. 그러나 본문에는 단순한 협의 요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귀사의 콘텐츠가 현재 당사 광고주와의 직간접 경쟁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발생 시 광고 시장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 문장은 스튜디오 시원 내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까지 JTBC는 표면적으로 저작권 과포맷 유사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익 구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꽃야구가 단순한 포맷 경쟁자가 아니라 JTBC의 광고 매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시 외부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그 결과 불꽃야구 8회부터 12회까지의 추정 광고 수익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수익은 약 1억 400만 원. 이 중 58%는 라이브 중 실시간 슈퍼챗과 광고 배너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2%는 재방송 조회수와 알고리즘 추천 순환으로 인한 광고 수익이었다. 숫자가 공개되자 JTBC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7월 24일 JTBC 내부 메신저에는
스튜디오 시원과의 모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금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같은 날 유튜브 코리아에도 JTBC 명의의 공식 파트너 요청 조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사실상 스튜디오 시원의 수익 채널을 압박하는 조치였다. 스튜디오 시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창작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유튜브에 이의 제기를 제출했고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시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도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매 회차마다 검열당하는 기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갈등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방송사와 창작자, 그리고 플랫폼이 얽힌 이 싸움은 이제 완전히 공개적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관계자가 서로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잠재적적으로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불꽃야구는 다음 회차 방송을 준비하며 긴장된 숨을 삼키고 있었다. 8월 13일, 불꽃야구의 운명을 가를 13회 생중계가 예정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유튜브가 새롭게 도입하는 자동 수익 제한 정책이 2회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는 중복 콘텐츠 판별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광고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 JTBC는 이 알고리즘 업데이트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내부 개발팀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경고 레벨이 높아질 경우 불꽃야구 영상에 자동 삽입되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이어 업계에서는 JTBC가 자사 기준에 맞춘 유사 콘텐츠 판별 기준을 유튜브에 전달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불꽃야구는 생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광고 수익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창작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변호인단과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법률 검토에 들어간 문건에는 저작권, 부당 경쟁, 그리고 부당한 수익 제한에 관한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들은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창작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다. 스튜디오 시원의 내부 회의실에서는 매회 방송 전 광고 하나가 누락될 때마다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이번에도 삭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팀 전체를 감쌌다. PD와 편집자, 촬영감독까지 모두가 긴장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와중에도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린 그냥 야구 보러 왔다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댓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광고와 저작권, 정치적인 싸움에 관심이 없었다. 원하는 건 오직 1시간 동안의 열정과 웃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불꽃야구는 이제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방송사의 권위, 플랫폼의 규칙, 창작자의 자유가 한 곳에서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JTBC 내부에서는 이미 불꽃야구를 위협적인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었고, 스튜디오 시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13회 생중계는 단순한 한 회차의 방송이 아니라 앞으로 누가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판정 결과에 따라 불꽃야구는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혹은 광고 수익의 절벽에서 추락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시청자의 클릭 한 번이었다. 팬들이 13회 방송을 선택해 끝까지 시청하고 영상이 살아남는다면 JTBC의 압박에도 불꽃야구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을 것이다. 반대로 시청자들의 관심이 줄거나 영상이 삭제된다면 이 싸움은 JTBC의 승리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스튜디오 시원 대표는 방송 전날 내부 채팅방에 짧은 글을 남겼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시간과 마음이 지워지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글은 곧바로 팀원 전원에게 공유되었고,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 의미를 곱씹었다. 결국 13회 생중계의 시작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 현장은 단순한 스포츠 중계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대결, 광고주와 방송사, 창작자와 플랫폼,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까지 모두가 이 게임의 당사자가 되어 있었다. 다음 회차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할지, 아니면 가장 뜨겁고 격렬한 전장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싸움은 이미 영상 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자유와 시장의 정의를 놓고 벌이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지금 이 순간 영상을 클릭하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다.